자, 5월 20일입니다. 오늘 이제 화요일이죠. 다시 야구 시작하는 날이고, 오늘 이제 제가 그 공지에도 올렸지만 오늘 강승부를 가게 되었어요. 강승부라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평소 가는 금액에서 좀 많이 올려서 접근하는 날이고, 제가 뭐 강승부, 중승부는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은 꼬박꼬박 가지만 최근에 승부도 4연승 기록하고 있죠. 다 중승부로 접근을 했고, 그리고 강승부는 정말 자주 안 가요. 올해 들어서 세 번째 가는 겁니다. 세 번째 가는 거고, 어, 잠시만요. 세 번째 접근하는 거고, 보시면은 올해 딱 두 번 갔거든요. 근데 두 번 다 이제 다 적중을 했어요. 2월 달에는 이제 엠베이로 갔었고, 그리고 이때는 일본 야구로 갔었죠. 그래서 오늘도 국내 야구, 일본 야구 뭐 섞어 갈 수도 있고 국내로 갈 수도 있고, 최근에 국내 그 중승부 국내 활용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좀 좋아 보이는 거 골라서 갔습니다. 골라서 갔고, 강승부는 제가 딱 한 주한 몰빵으로 아무래도 좀 금액을 많이 올려가다 보니까, 제가 원래 중승부 때도 무조건 2.5배당 이상을 맞춰 드리거든요. 그게 제 신조예요. 신조인데 강승부만큼은 한 주한 몰빵이고 아무래도 확률을 더 올리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도 2배당 이상은 드립니다. 그래서 앞선 두 번의 경우도 2.2배당 나와줬고요. 오늘은 참고로 저 때보다 배당이 조금 더 좋게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딱 한 주한 몰빵으로 나갈 거고, 오늘도 좀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제가 이따 댓글에 카카오톡 오픈 링크 달아둘 테니까 데이터 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코하마 대 주니치 경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봅시다. 요코하마 대 주니치, 요코하마 선발 K 그리고 주니치는 오노 등판합니다. K 6경기 동안 3승 1패 방어율 0.86, 너무 좋죠. 잭슨이랑 K 둘 다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 요코하마가 은근 마운드가 되게 탄탄하거든요. 그러니까 선발들이 되게 잘해주고 있고, 그리고 불펜 구간도 최근에 필승조 애들이 되게 잘해요. 되게 잘해가지고 은근히 마운드는 좀 단단하다는 점. 물론 직전 야쿠르트랑 시리즈 치르면서는 실점이 조금 있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1, 2 선발 애들은 상당히 잘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K도 최근 3경기 무실점 1실점 무실점 기록했는데 다 7이닝 이상 먹어줬고, 그리고 주니치 상대로도 올 시즌 두 차례 등판해서 첫 원정 때는 이제 6이닝 3실점 약간 부진하긴 했으나 그 다음 원정에서는 8이닝 1실점으로 상당히 잘해줬죠. 두 경기 다 홈런을 맞은 것은 약간의 오게티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뭐 최근 폼을 보면은 뭐 너무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니치 가뜩이나 홈에서도 뭐 타격이 안 터지지만 지금 원정에서도 타격이 너무 안 터지고 있거든요. 물론 저번 주 마지막 경기에서는 좀 간만에 득점이 터지긴 했지만 저는 뭐 그 한 경기 터졌다고 주니치 빠따를 믿을 수는 없고, 오늘 K한테는 뭐 상당히 고전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못 믿었고, 그리고 이제 주니치 선발 오노는 4경기 동안 지금 1승 1패 방어율 2.05 기록 중이죠. 오노도 이 사람도 나이가 이제 좀 있는데 옛날보다는 확실히 기량이 조금은 떨어졌고, 그래도 올 시즌 나쁘지 않게는 던져주고 있거든요. 근데 4경기 다 홈등판이었어요. 홈경기 판테린돔에서의 등판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원정은 또 다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원정인 부분이 조금은 아쉽다. 그리고 요코하마 상대로는 홈에서 6이닝 무실점, 이날 피안타 2개밖에 허용 안 하면서 좋긴 했어요. 되게 잘 던지긴 했는데 어쨌든 요코하마가 이때 5월 초까지만 해도 타격 흐름이 너무 안 좋았을 시기고, 지금은 제가 이제 오스틴이랑 이제 그 누구야 구하라랑 다 복귀하면서 조금씩 올라올 거라 그랬잖아요. 점점 올라오고 있어요, 타격감이. 야쿠르트 원정 가서도 8.6점, 10점 뽑아주면서 뭐 상당히 좋은 타격감 보여줬고, 물론 야쿠르트 마운드가 좀 약한 것도 있고 진구구장인 것도 물론 뭐
좀 영향이 있겠지만 그래도 최근에 마키도 뭐 너무 잘하고요. 와타리 얘도 너무 잘하고 좀 골고루 한 명씩 터져주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타격에 있어서는 그래도 확실히 요코하마 쪽이 훨씬 낫다. 그리고 오늘 선발 매치업에서도 요코가 K가 저는 조금 더 낫다고 보고, 그리고 요코하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필승조 구간이 올 시즌 되게 괜찮아요. 되게 괜찮아 갖고 오늘 K가 털리지만 않는다면은 이거는 요코가 좀 무난히 잡지 않을까. 요코 승에 마인승 그리고 언더 볼게요. 다만 그건 있어요. 요코하마가 이 한 주 넘어가고 이 화요일에 조금 득점을 너무 못 내는 감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리고 올 시즌 확실히 원정 경기보다 홈에서 득점을 너무 못 내요. 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도 갑자기 또 귀신같이 빠따가 식어버릴 수도 있다는 점은 조금 염두하시고 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한신 대 요미우리 한번 봅시다. 한신 대 요미우리. 한신 선발 사이키 그리고 요미우리는 토고 등판합니다. 야, 이게 작년 같으면은 4.5를 줬을 거예요 아마. 근데 오늘 올 시즌 둘 다 약간은 조금 아쉽죠. 뭐 사이키도 나쁘지 않은데 좀 기복이 있고, 그리고 토고는 좀 망가졌고 올 시즌 좀 제대로 망가져가지고, 그래서 작년 폼들이었으면 엄청 기대되는 매치면서 완전 그냥 뭐 4.5를 받았을 것 같은데 뭐 5.5를 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일단 사이키 먼저 보자면 사이키 7경기 동안 3승 3패 방울 2.38 기록 중입니다. 올 시즌 조금 기복이 있어요. 기복이 있고, 무엇보다 작년이랑 다른 점은 얘가 원래 이렇게 볼질을 많이 하던 애는 아니거든요. 볼질을 아예 안 하던 것도 아니긴 한데 올 시즌 유독 볼의 비율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 그래도 피안탈도 좀 낮아졌고, 직전 요코하마 원정 그리고 요미우리 원정 연달아 잘 던져줬거든요. 그리고 지금 원정만 5경기 연속 뛰다가 이제 좀 드디어 홈에서 등판을 해요. 올 시즌 홈 성적이 3.29로 상당히 부진하고 있는데, 사실 홈에서 2경기밖에 안 치렀고 한 경기는 8이닝 1실점이지만 한 경기가 5.2이닝 4실점, 요코하마 상대로 이 털린 경기 때문에 좀 높은 거지, 이 사이키라는 선수는 기본적으로 홈발을 어느 정도 받는 선수거든요. 그리고 특히 홈에서 요미우리 상대로는 상당히 강합니다. 원정에서도 좀 강하긴 한데, 그래도 원정에서는 좀 기본적인 실점 값이 있는 반면에 홈에서는 상당히 강한 편 이다 보니까 저는 오늘 사이키는 그래도 요미우리가 지금 타격감도 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전 사이키 간만에 홈에서 좀 호투해 줄 것 같아요. 호투해 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요미우리의 토고, 지금 5경기 동안 빵승 3패 방울 8점대입니다. 너무 안 좋죠. 제가 직전 경기 토고 믿고 한번 가봤어요. 제가 그때 얘가 이제 시즌 초에 제대로 말아먹고 이닝 소화도 안 되고 엄청 두들겨 맞았잖아요. 그리고 조정을 거치고 올라왔을 때 얘가 시즌 초에 구속이 안 나왔거든요. 원래 이 페스트볼이 150은 넘겨줘야 되는데 이 150이 안 넘다 보니까 그냥 들어오는 거 다 장타 맞고, 그리고 이제 변화구에는 속지도 않고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엄청 맞아대다가 딱 복귀 전이 한신전이었어요. 홈에서 한신 상대로 6이닝 3실점 2자책. 이날은 나름 괜찮았거든요. 구속도 회복이 됐고 150을 넘겼고, 그래서 근데 얘가 한신 상대로는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에요. 항상 실점 값이 좀 있어서 저도 그날 반대를 보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왔나 보다 하고, 얘가 원래 히로시마 킬러라 히로시마 상대로 상당히 강해서 그때 한번 믿어봤어요. 구속도 회복이 됐다 보니까. 근데 히로시마 원정 가서 또 던지는 거 보니까 안 됩니다. 구위가 너무 떨어졌어요. 그래서 5이닝 4실점, 피안타 8개, 피홈런 2개 맞으면서 상당히 부진했죠. 그리고 제구도 흔들리고 그래서 지금 올 시즌 토고는 지금 믿을 수가 없다. 직전 경기도 조정을 거치고 왔음에도 이런 경기력을 보여주면은 저는 오늘 경기도 좀 힘들 거라고 보고,
그리고 가뜩이나 얘가 한신 상대로는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닙니다. 한창 잘 던질 때도 특히 고시엔 원정 가면 뭐 완봉을 한 적도 있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좀 실점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경기는 그래도 사이키가 조금 더 안정적일 것 같고, 그리고 타격감도 뭐 한신도 좀 오락가락 하잖아요. 얘네도 잘 칠 땐 잘 치고 또 못 칠 땐 귀신같이 죽어버리고 하는데, 그래도 오늘 토고 또 무리하게 좀 가운데로 뭐 변화구에만, 쓸데없는 변화구에만 좀 안 속아서 가운데로 들어오는 공만 잘 노리면은 충분히 좀 다득점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 한신승의 마인승 그리고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히로시마 대 야쿠르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히로시마 선발 모리쇼웨이 그리고 야쿠르트는 램버트 등판하죠. 일단 모리쇼웨이 6경기 동안 3승 1패 방울 2.91 기록 중입니다. 얘도 기본적인 실점값은 있고 그나마 홈에서 2.25, 원정에서 4점대로 홈에서 조금 더 안정감 있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피안타율이 조금 높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모리 정도면 얘한테 딱 기대한 정도는 이 정도일 거거든요. 히로시마 입장에서는 저는 나름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홈에서는 이닝 자체도 어느 정도 먹어주고 있고 근데 최근에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피홈런 지금 경기당 하나씩 허용하고 있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또 야쿠르트가 우타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제 뭐 용병들도 그렇고 우타자 이 핵심 애들이 거의 다 우타자인데 그래서 야쿠르트가 최근에 좌한 상대로 좀 잘 치고 있긴 해요. 근데 이 모리쇼웨이가 좌한임에도 불구하고 우타자 상대로 피안타율이 더 낮거든요. 오히려 좌타자 상대로 더 높고. 그래서 생각보다 오늘은 저는 충분히 버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야쿠르트 상대한 지는 이제 작년에도 안 만났고 재작년에 좀 만나고 오래됐는데 그때는 조금 약했습니다. 근데 그 약했던 것도 사실 진구구장에서 되게 약했던 거고 홈에선 좀 무난했거든요. 그리고 23년보다도 올 시즌이 훨씬 좀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저 오늘 좀 무난하게 던져줄 것 같다. 그냥 이 실점 언더로는 막아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야쿠르트의 램버트 5경기 동안 1승 3패 방울 3.29, 초반에 약간의 기복을 보였지만 뭐 최근에도 실점은 좀 꾸준히 있어요. 이 실점은 꾸준히 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근데 지금 5경기 동안 홈 경기가 4경기였고 이제 원정이 1경기인데 그때 요코하마 원정 가서 5이닝 4실점. 그래서 원정 경기에 대한 그런 좀 불안 요소는 분명히 있다. 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히로시마가 아무래도 얘네도 이제 최근에 좌한 상대로는 되게 못 치는데 그래도 우투수 상대로는 어느 정도 타격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 히로시마는 올 시즌 홈에서 이상하리만큼 타격이 잘 터지죠. 원정보다 훨씬. 그래서 오늘도 홈이다 보니까 램버트 저는 어느 정도 뭐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저는 선발에서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사실 좀 비슷한 레벨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둘 다 경기 패턴이 비슷해. 항상 5이닝에서 6이닝 이때가 고비고 둘 다 한 2실점 정도는 꾸준히 하는. 근데 오늘 저는 무슨 차이를 보냐, 불펜. 아무래도 히로시마는 불펜이 그래도 좀 단단한데 야쿠르트는 좀 불펜이 약하죠. 그래서 아무래도 경기 후반 가면은 그래도 히로시마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히로승의 마엔승 그리고 오버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니오넴 대 소프트뱅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빅매치죠. 니오넴 선발 이토 히로미 그리고 소뱅은 모이넬로 등판합니다. 이토 7경기 동안 5승 1패 방울 2.08 기록 중이고, 초반에 그냥 이토는 약간 그거예요. 무너질 때가 진짜 그냥 한없이 와르르 무너지거든요. 실점 엄청 하면서. 근데 잘 던질 땐 또 엄청 잘 던져요. 최근에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워낙 얘는 이닝을 많이 먹어주기 때문에 최근 5경기 연속, 6경기 연속 7이닝 이상 먹어주고 있고, 뭐 9이닝만 지금 뭐 2번 8이닝 직전 경기도 홈에서 8이닝 무실점, 오릭스 상대로 삼진 10개 잡았고 최근에 너무 좋아요. 그냥 무실점 아니면 1실점 하면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얘가 소뱅 상대로도 올 시즌 이미 2차를 만났죠.
두 차례 만나서 5이닝 5실점을 한번 했어요, 홈에서. 근데 원정 가서는 또 9이닝 1실점. 근데 얘가 지난 시즌에도 소뱅 상대로 한 번은 크게 무너지고 한 번은 또 완봉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토의 컨디션이 어떠냐 차이예요. 얘가 컨디션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은 그냥 몰리는 공 다 맞으면서 엄청 두들겨 맞기 때문에. 근데 최근까지 뭐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으니까 뭐 잘 던질 거라고 좀 믿고 봐야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소뱅이 지금 또 타격감이 좀 죽어 있다 보니까 아직도 뭐 부상자가 많기도 하고, 지금 홈에서 라쿠텐 상대로 2점, 2점, 1점 냈습니다. 그래서 최근 빠따 흐름은 썩 좋지는 않다. 그래도 콘도가 얼른 뭐 콘도, 야나기타 이런 애들이 빨리 와줘야 되는데 콘도가 이제 21일부터 2군 경기 뛴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다음 주 정도면 올라오지 않을까. 이번 주 말이나 뭐 하여튼 복귀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어쨌든 소뱅은 타격에 있어서는 분명 기복을 보일 수밖에 없고 최근 흐름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이토가 저는 충분히 호투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모이넬로는 뭐 워낙에 좋죠. 지금 방어율 1.5 기록하고 있는데 원정에선 0.47로 더 좋아요. 더 좋고, 그리고 얘가 니오넴 상대로도 올 시즌 이미 두 차례 만났습니다. 홈 원정 각각 7이닝 1실점씩 기록했고 피안타율 자체도 굉장히 낮아요. 근데 작년에 얘가 니오넴 상대로는 좀 약했거든요, 유일하게. 이 퍼시픽 팀들 중에서도 유독 니오넴 상대로는 좀 고전을 했는데, 근데 저는 오늘 경기는 그래도 이제 세 번째 만나잖아요. 세 번째 만나다 보니까 오늘은 좀 실점을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니오넴이 그래도 최근에 타격감이 좀 올라왔고 장타도 좀 뻥뻥 나와주고 있고 하다 보니까 오늘 결국 저는 한방 싸움일 것 같거든요. 이제 두 팀 중 어느 팀이 이제 한방, 정말 근소한 차이로 날 것 같은데, 그게 그래도 한방 쳐줄 애가 니오넴 쪽에 조금 더 많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이거 니오넴 역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오넴이 원래 이 홈 경기력이 정말 안 좋다가 이제 5월 초부터 살아났거든요. 홈에서 5연승하고 그리고 오릭스한테 한번 졌지만 그 다음 경기 또 바로 잡으면서 또 위닝 가져가고, 그래서 홈에서 경기력도 회복이 됐다 보니까 전 니오넴 역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언더 볼게요. 좀 투수전 예상하면서 한방 싸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쿠텐 대 세이브 경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경기 일단 라쿠텐 그 모바일 파크 거기 아니에요. 거기 아니고 중립구장에서 하는데, 이 경기는 그냥 좀 어렵습니다. 좀 애매하다고 보고, 라쿠텐 선발 타키나카 그리고 세이브는 스가이 신야. 사실 좀 고만고만하죠. 타키나카도 뭐 시즌 초에 잘해주다가 최근에 좀 기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직전 경기 니오넴전에서 그냥 안타 하루 종일 맞았어요. 하루 종일. 그래서 4.1이닝 2실점. 2실점밖에 안 했지만 피안타율 굉장히 높았고요. 매 이닝 불안했어요. 1이닝, 2이닝, 3이닝, 4이닝 매 이닝 불안했고, 최근에 세이브전도 그렇고 영 몸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거든요. 최근 컨디션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얘를 믿기에도 좀 그렇고, 그리고 스가이 신야는 기본적으로 애가 기복을 좀 타긴 하는데 얘는 좀 볼쟁이에요. 기본적으로 볼넷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애초에 좀 불안하고, 그래도 얘 스가이 신야 보면은 지바롯데 원정에서 3이닝 4실점 제외하면은 나머지 경기 다 어떻게든 꾸역꾸역 맞고 있거든요. 볼넷을 뭐 3개는 기본으로 깔고 가고 4개, 5개 줘도 은근히 꾸역꾸역 잘 막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라쿠텐도 빠따 흐름이 썩 좋은 건 아니라 저는 이 경기도 은근히 또 신야가 좀 꾸역꾸역 맞고 하면은 그래도 세이브 쪽이 조금은 괜찮아 보여요. 사실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냥 만약에 이거 세이브 정배를 받았으면 저는 라쿠텐 프렘 봤을 것 같고, 오늘 라쿠텐이 정배를 받았으니까 저는 세이브 프렘 보겠습니다. 2.5다 보니까 점수차가 막 3점차 이상 이렇게 날 경기는 아니라고 봐요. 도찐 개찐이라 봐서 저는 프렌에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들고 가기는 애매한 경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 오릭스 대 지바롯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릭스 선발 쿠리아렌 그리고 지바롯데는 이시카와 등판하죠. 쿠리아렌 7경기 동안 4승 1패 방어율 2.10. 잘 던지다가 계속해서 아직 털린 적이 한 번도 없다가 직전 경기 드디어 털렸죠. 특히 니오넴 상대로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니오넴이 좀 이제 막판에
이날도 나쁘지 않게 던지다가 막판에 좀 털렸는데 6.1이닝 6실점 피안타 8개 맞으면서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쿠리아레는 퍼시픽 넘어와서 보여준 게 너무 많아요. 항상 되게 잘 던지고 있었고 이렇게 한번 똥 싸면은 뭐 저는 오늘 경기에서는 연달아서 부진하진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또 올 시즌 홈에서 더 좋습니다. 홈에서 1.17로 상당히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바롯데 선발 이시카와는 올 시즌 5경기 소화하면서 방어율 4점대 기록하고 있고, 아무래도 원정에서 방어율 6.94, 원정에서 훨씬 불안한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최근 소뱅 원정, 세이브 원정 두 경기 다 엄청 맞아댔습니다. 홈에선 나름 안정적이었는데, 그리고 올 시즌 오릭스 첫 등판 때는 이땐 짧게 던졌죠. 그때 머리 맞췄나 그래가지고 1.1이닝밖에 소화를 못했는데, 이 1.1이닝 동안에도 피안타 3개 허용하면서 좀 불안했어요. 시작이 불안했는데 어쨌든 저는 최근에도 원정에서 너무 맞아대니까 오늘 경기도 좀 불안해요. 좀 불안해가지고 확실히 선발 안정감은 그래도 쿠리아렌, 쿠리가 훨씬 낫다고 봅니다. 쿠리아 뭐 이닝도 워낙에 잘 먹어주고 잘 던지니까 올 시즌 뭐 피홈런도 단 1개밖에 없고 좋습니다. 전 오릭스 승에 만승 언더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야구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오늘 국내 야구는 어떻게 보면 좀 쉬워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워낙 원사이드한 경기가 많거든요. 근데 아시죠? 국내 야구 특 꼭 이런 경기들이 업셋 은근 많은 거. 그래서 좀 유의하시고, 오늘 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산 선발 잭로그 그리고 SSG는 전영준 등판합니다. 좀 익숙치가 않죠. 저도 전영준 얘는 그 상무 이제 전역해서 오는 건데 정보가 많이 없어요. 뭐 프로 데뷔에서도 몇 경기 안 뛰었고 그냥 좀 직구가 나름 쓸만하다. 그리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 피지컬은 되게 좋은데 나머지는 좀 모르겠다. 그래서 오늘 까봐야 됩니다. 까봐야 되고, 어쨌든 뭐 선발로 이제 전역하고 선발로 나오는 거는 사실 큰 기대는 안 되고, 그리고 잭로그가 최근에 상당히 잘 던져주고 있거든요. 한화 직전 경기 한화 원정에서는 이때 좀 몸 상태 이슈가 있어서 짧게 던지고 내려왔잖아요. 3.1이닝 무실점 피안타 2개. 이날도 되게 좋았거든요. 좋았고, 그 전에 이제 LG, 삼성, 롯데 상대로도 6이닝, 7이닝, 7이닝 먹어주면서 상당히 좋았어요. 제가 잭로그에 대해 이렇게 좀 계속 최근에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얘가 시즌 초에는 좀 도망가는 피칭? 제구가 안 잡히는 게 아닌데 너무 보더라인 끝에 걸치려는 피칭을 너무 많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공격적으로 변했어요. 변해가지고 볼넷 비율이 확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잘 맞춰 잡습니다. 삼진도 물론 잘 잡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닝 소화가 좀 는 거거든요. 7이닝까지 먹을 수도 있고 확실히 투구수 조절이 되니까. 그래서 최근에 더 좋아요. 오히려 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최근 흐름 좋다고 봅니다. 다만 SSG 상대로 원정 가서 그때 6이닝 4실점 기록하긴 했지만 이건 데뷔전이었고 물론 지금이 훨씬 좋은 상황이지만 SSG가 최근에 좌완 상대로 되게 잘 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은 유의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선발에서 차이가 너무 난다고 봐요. 전영준이 어떨지는 까봐야 되겠지만 잭로그가 최근에 컨디션이 너무 좋아 보여서 저는 이거 두산승의 만승 그리고 5이닝 승까지 보고 8.5 오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롯데 대 LG 한번 봅시다. 롯데 선발 윤성빈 그리고 LG는 송승기 등판합니다. 이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윤성빈, 야 얘도 이제 뭐 간만에 나와요. 간만에 나오고 이제 작년에 한 경기밖에 안 뛰었고 한 경기 뛰면서 1이닝 5실점. 근데 얘는 일단 구속은 엄청 빠르거든요. 155, 6까지도 나오고. 근데 이제 막 퓨처스에서도 뭐 기사 보니까 뭐 제구가 잡혀서 올린이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좀 제구가 불안한 과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과연 간만에 1군 이렇게 선발 올라오는데 볼질을 안 할까?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해요. 볼질을 하냐 안 하냐. 만약 얘가 볼질만 안 하면 은근 오늘 좋은 모습 보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구위 자체는 되게 좋아 보여서.
근데 이것도 까봐야 된다. 까봐야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볼질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올라오는 애들은 좀 볼질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는 좀 볼질하면서 초반부터 고전할 것 같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LG의 송승기는 올 시즌 너무 잘하고 있죠. 8경기 동안 3승 3패 방어율 2.96. 지금 신인왕 어떻게 보면 1순위 좀 압도적으로 1순위라고 볼 수 있는데 뭐 너무 좋아요. 사실 토종 선발이 지금 방어율 2점대를 기록해주고 있는데 그것도 자안이고, 그리고 이닝 소화도 잘해. 6이닝도 충분히 먹어줄 수 있고. 그래서 물론 다만 아쉬운 건 원정 경기력. 올 시즌 원정 경기가 2번밖에 없긴 했지만 하나 원정, 두산 원정 2경기 다 부진했거든요. 확실히 홈보다는 좀 불안한 모습이 나와요. 그 부분이 좀 불안한 거지. 그래도 이거 윤성빈보다는 보여준 게 있는 송승기가 좀 맞지 않나. 그래서 LG 보겠습니다. 그리고 LG가 지금 타격감도 좋고 LG 승에 마인승 이것도 5이닝 승 보고요. 10.5 오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송승기도 원정이다 보니까 지금 롯데도 타격감이 좋거든요. 그래서 원정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실점 값은 조금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한 3실점, 4실점은 할 수도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잘 던지면 2실점 언더. 그리고 다음 경기 KT 대 기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조금 어질어질하죠. KT 선발 조희연, 기아는 윤영철. 근데 조희연은 직전 경기 NC전 보니까 잘 던지더라고요. 볼질도 안 하고, 원래도 제구는 좀 괜찮은 애였고, 직전 경기 5이닝 2실점, 피안타 5개 허용하면서 나름 잘 막아줬어요. 저는 생각보다 괜찮아 보인다. 볼넷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윤영철도 이제 직전 경기, 얘가 원래 2군 내려갔다가 올 시즌 너무 못했잖아요. 엄청 맞아서 2군 내려갔다가 이제 황동아가 교통사고 나갔고 또 갑자기 쓰레가 없으니까 갑자기 또 올라와서 직전 경기 선발로 나왔는데 4이닝 2실점, 직전 경기들보다는 표정도 되게 밝아 보였고 막 웃으면서 하더라고요. 밝아 보였고 뭐 안타도 4개 맞았지만 나쁘진 않았는데 그래도 볼넷 3개 내주면서 여전히 조금 불안하긴 해요. 이닝 소화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윤영철 쪽이 조금 더 불안하지 조희연보다. 전 영철이는 못 믿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경기 KT 쪽 한번 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KT가 답답했던 거는 얘네는 이제 불펜 구간 되게 좋아요. 원상현, 손동현, 박영현으로 이어지는 이 불펜 라인업은 리그 내에서도 수준급이고 필승조 라인업은 근데 빠따가 문제였잖아. 근데 그게 LG 상대로 타격감이 어느 정도 올라와 줬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아랑 상대로도 그 타격감만 조금 보여주면은 이거는 충분히 잡아볼 만한 경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KT 승의 프랜승 오버 볼게요. 어쨌든 기아도 최근에 흐름 좋으니까 점수는 어느 정도 뽑아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버 접근도 좀 괜찮아 보이는 경기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KT에 괴물 하나 나왔죠. 안현민. 와, 걔는 몸땡이가 고릴라야, 고릴라. 고릴라야. 스탠튼 같아요, 스탠튼. 키움 대 삼성 한번 보겠습니다. 키움 선발 로젠버그, 삼성은 원태인. 야, 키움은 뭐 올 시즌 뭐 망했죠.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리빌딩 시즌이고 원래 이제 마운드는 너무 약하다 보니까 이제 타격이라도 좀 터져줘야 시즌 초처럼 그렇게 좀 재미라도 주는데 다득점 내면서 최근에 타격 흐름도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뭐 항상 집니다. 지고 선발들이 은근히 버텨줘도 최근에 뭐 조영건, 뭐 김성기 이런 애들이 나름 버텨줬잖아요. 근데 그 뒤에 결국 터져요. 키움은 일단 토종 선발들은 이닝 소화가 안 되고 그 뒤로 올라오는 불펜의 퀄리티는 너무나도 낮고 근데 오늘 그나마 믿을 만한 로젠버그가 올라오죠. 로젠버그 10경기 동안 3승 4패 방어율 3.95. 얘도 기복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홈에서는 훨씬 낫거든요. 홈에서는 물론 직전 홈경기 기아전에서는 좀 털리긴 했습니다만 그 전까지 홈에서 3경기 굉장히 잘 던졌고 확실히 원정에서는 기복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홈경기고 삼성도 집 밖으로 나오면 올 시즌
원정에서 타격감이 썩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최근에 뭐 김영웅도 이제 완전 슬럼프에 빠져버렸고, 최근에 얘네도 좀 아쉽거든요. 뭐 김성윤은 뭐 너무 잘해주고 있긴 한데, 이 상위 타선을 제외하면은 나머지들이 조금 아쉽다. 특히 하위 타선은 절망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서 저 오늘 로젠버그는 충분히 호투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삼성 원정에서 좀 털리긴 했지만 원정이었고 오늘 고척이다 보니까 저는 어느 정도의 호투는 기대하고, 그리고 원태인은 뭐 국밥이죠. 퀄리티 스타트 정도는 계속 꾸준히 해주고 있고요. 최근에 뭐 6이닝 3실점, 6이닝 3실점 기록하면서 두 경기 연속 패전 투수가 되었지만, 그래도 얘가 또 키움 상대로도 강해요. 특히 고척 성적도 되게 좋습니다. 되게 좋아가지고 오늘 그래도 원태인은 또 퀄리티 스타트 이상은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로젠버그랑 원태인 저는 뭐 비슷하게 가도 이거는 키움 불펜은 도저히 못 믿겠다. 근데 삼성도 불펜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롯데랑 삼성 할 때도 그렇고 삼성 잘 안 봤잖아요. 다 롯데 봤잖아요. 얘네도 불펜 못 믿었긴 한데 그래도 키움보단 나아 보입니다. 그래도 그래서 저는 이거 삼성 승에 만승 언더 볼게요. 그리고 NC 대 한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C 대 한화. NC 선발 목지훈, 그리고 한화는 문동주 등판합니다. 야, 목지훈이 시즌 초에도 좀 이제 올라와서 아무래도 이닝 소화도 안 됐고 뭐 3이닝 4이닝 소화하면서 또 볼질 엄청 했죠. 그러다가 KT 원정에서 야, 볼넷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호투했거든요. 5이닝 1실점으로. 그리고 SSG 원정 가서 이날은 또 볼질을 했어요. 그래도 막 몰아서 한 것도 아니고 나름 잘 버텼거든요. 4개를 내줬지만 5이닝 1실점. 그래서 두 경기 연속 승리 투수. 그래서 저는 얘가 작년에도 올라오면은 볼질 엄청 하면서 점수 엄청, 얘 진짜 데뷔하고 성적 보면은 이렇게 계속 쓸 수가 없어요. 근데 NC 입장에서도 이 칠 경기가 아니라 분명 이 잠재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 기회를 주고 믿는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 믿음에 최근 두 경기에는 좀 보답을 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나쁘진 않긴 한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또 직전 경기 볼넷 4개 내주고 이러는 거 보니까 그래도 언제 터질지 모르죠 또. 하지만 오늘 상대가 한화입니다. 한화 진짜 타격 안 돼요. 그때 연승 이제 깨지고 그 뒤로 이제 연패 3연패 기록하다가 이제 또 3연패 연승 끊어준 게 폰세야. 심지어 그 경기 1대0으로 이겼어요. 폰세가 그때 18K 기록 세우고 1대0으로 이기고 그 다음에 또 SSG한테 또 다 졌죠. 그래서 또 루징 시리즈 기록을 했고, 최근에 득점 내는 꼬라지 보세요. 3점, 2점, 1점, 2점, 1점. 와,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목지훈 은근히 호투 가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냥 볼질로 자멸하진 않는 이상. 근데 제가 이거 NC가 타격감이 한창 좋았을 때면 이거 NC 역배를 좀 보겠는데, 저는 NC의 타격감에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얘네가 지금 키움 상대로 주말에 시리즈 치르면서 더블헤더 치르면서 5점, 2점, 3점 냈거든요. 와, 근데 상대 팀들 뭐 조영건, 김성기 이런 약한 투수들 올 시즌 5이닝, 6이닝 이상 먹은 경기가 거의 없는데 걔네들 올 시즌 제일 잘한 경기를 만들어줬어요. NC가. 그 정도로 갑자기 타격 사이클이 좀 뚝 떨어진 모습을 보여줘갖고 NC 타선도 장난 아니게 답답했거든요. 키움 상대로. 이 키움 마운드 상대로. 하나는 적어도 이 키움 상대로 원정 갔을 때 7점, 9점, 8점 이렇게 뽑았단 말이야. 근데 NC는 울산이 좀 뭐가 안 맞는지 좀 낯설어서 그런 건지 너무 못 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두 팀 다 타격 흐름이 너무 안 좋다. 그러면은 그래도 선발 오늘 동주가 나오는데 동주도 조금 불안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근데 얘가 뭐 NC 상대로는 뭐 크게 약하지는 않습니다. 뭐 털린 경기도 몇 번 있긴 하지만 잘 던진 경기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일단 저는 문동주 이번 시즌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볼질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점. 그래도 이거는 목지훈은 기본적으로 좀 언제 이게 또 이렇게 볼넷 내주면서 자멸할지 모르는 반면에 그래도 동주는 기본적으로 이번 시즌 뭐 5이닝 6이닝 소화하면서 어느 정도 막아주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는 문동주 믿고 하나를 보고 싶어요. 그리고
비슷하게 가더라도 불펜 구간이 그래도 한화가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화승에 마인승 그리고 언더 보도록 할게요. 아 근데 두 팀 다 빠따 너무 안 좋아서 저 언더 접근도 뭐 괜찮아 보여요. 이거 목지훈이라 9.5까지 준 것 같은데 전 둘 다 좀 기대 안 됩니다. 두 팀 타선. 그래서 언더 접근도 꽤나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오케이 그러면 뭐 여기까지 보고요. 오늘 강승부 가다 보니까 딱 한 조합 짜 봤습니다. 뭐 국내 야구 일본 야구 섞어서 짜 봤고 한번 잘 골라가 보십시오. 어제 MLB도 추천 라인 거의 다 맞췄는데 항상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골라가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